첫 번째 달려보죠. 안하 무인 10대들. 이 제목만으로 그냥 내용의 절반 이상이 이미 설명이 돼버린 사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로 학생들 저렇게 입장을 합니다. 우르르 지금 들어왔어요. 자기 집 안방 마냥 벌러덩 시작하죠. 저렇게 누웠어요. 야, 배고프지 않냐? 그러더니 자판기 다가가더니요.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물건 나오는 저 구멍에다가 팔을 넣어서 휘적휘적하죠. 자, 그런다고 나올 리 있겠습니까? 멍청한 녀석들이 뭐 머리 맞대봤자 뾰족한 수가 나오겠습니까? 결국 포기합니다. 잠시 후 저렇게 발에 난 상처를 벅벅 막 긁는데 갑자기 테이블 쪽에다 저걸 아유 진짜 이자 아니냐 테이블 밑에다가 좀 하고 또 이 의자 쪽에도 저렇게 뭘 묻힙니다. 아유 진짜 자기 그러더니 자기 손에 묻은 것도 아주 책상에다가 저렇게 진짜 자판기 털려다 그만둔 건 알겠는데 테이블이랑 의자에 뭐 하는 짓일까요? 저게 지난 2일 새벽 4시 반쯤입니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 무인 커피숍인데요. 10대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 2명 그리고 여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자판기에서 음료 절도를 막 시도하다가 잘 안 되더니 저렇게 앉아서는 자신의 상처에서 나온 피를요. 저렇게 테이블이랑 의자에 묻힌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고요. 그 외부 음식을 가져와서 다 먹고 쓰레기는 또 그대로 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제보자가 이제 CCTV를 캡처해서 얼굴은 가리고 그걸 매장에 붙여놨답니다. 이 7일까지 와서 사과해라 라는 말도 함께였는데 근데 지난 4일이랑 6일에 2번이나 이 매장에 실제로 왔었거든요. 근데 사과는커녕 사진 속에 있는 자신들 얼굴만 도려내고 몇 시간씩 휴대전화 충전만 하다 갔다고 합니다. 진짜 얼굴 도려냈네. 저 부분만 찢어낸 거죠. 이 제보자가 이 건물 전체가 12시만 되면 문 닫는데 굳이 지하 주차장 통해서 들어온 것 같다. 이 사과만을 바랐던 거라서 경찰 신고는 살짝 고민되는 상황이다 전했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 있다고 해서 일반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우려도 함께 전했습니다. 얘네들 아주 그냥 선수네요. 자기들 얼굴 나온 거 알고 그거 부분만 떡 떼어다가 보란 듯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주차 차량의 드르륵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길가에 차를 두고 밥을 먹고 왔더니 이런 피꺼서 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차량 뒤쪽으로 다가오는 저 검은 그림자. 뭘까요? 목장갑에 뭐 손에 뭘 쥐고 있어. 자, 트렁크 쪽을 두두두두두두두. 다른 쪽 블랙박스 한번 볼까요? 드르르르르르르 하는데 아이고야 할아버지네. 아이고야 이런 차 문을 드르르 긁었어. 자, 이번엔 반대편 블랙박스. 뭘 또 설마 여기까지? 또 지나갔어. 자, 긁고 돌아서는 이 할아버지의 얼굴이 정면에 딱 저렇게 찍혔습니다. 저희가 불러는 했지만 말이죠. 자, 박 변호사님. 블랙박스가 보통 차량 앞뒤로만 있는데 제보자 차에는 좌우에도 있었답니다. 아주 그냥 딱 걸려서 임자 만났어. 아주 그냥.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얼굴이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죠. 뭐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사실 저 사람은 누구냐? 할아버지. 상습적으로 저렇게 그냥 죽죽 끊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게 살고 있는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인데 사실은 3월 30일 날 있었던 일인데 식사 때문에 주차를 좀 해놨는데 아마 이 근처에 살던 사람이 자신의 차량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차량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아마 쭉 이렇게 손괴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기를 하면 되죠. 말로 하면 되지. 어느 정도 손괴가 됐냐 하면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와요. 아이고 큰일 났네. 문하고 뭐 이런 것들 뒷문 트렁크까지 쭉 이렇게 긁힌 흔적이 있기 때문에 400만 원 수리비가 나왔고 이거는 사실 특수재물손괴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고요. 처벌받아야 됩니다. 좀 불쾌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좀 빼달라고 얘기하면 뭐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빼주죠 당연히. 이런 게 좀 아쉽다 그러고 또 경찰 얘기 따르면 좀 할아버지 자주 저게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선우, 은숙, 유영재, 파경입니다. 2022년 10월 8일 만에 초고속 결혼을 했던 두 사람. 파경도 1년 6개월 만에
초고속이었습니다. 부부가 예능에 나와서 아주 그냥 깨를 볶은 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그래서인지 이런저런 소문도 많던데 말이죠. 자, 이 기자, 특히 유영재 아나운서의 사생활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온다고요? 네, 한 연예 관련 유튜버가 그 이른바 양다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영재 아나운서가요, 선우은숙 씨와 결혼하기 불과 한 2, 3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 이 여성과 함께 서울 목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여성이 2022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전 남편 장례 문제 같은 걸로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선우은숙 씨를 만나서 초고속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현재 유영재 아나운서 측은 외부 연락은 받지 않고 있고요. 이 선우은숙 씨 소속사 측에서는 사적인 부분 아는 바가 없다.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문화부 기자는 이 두 사람이 알려진 것처럼 협의 이혼한 게 아니라 재판 이혼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협의 이혼할 경우에 이 법원에 함께 출석을 해야 하고 그럼 내용이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재판 이혼 거쳐서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배우 이영하 씨하고 이혼하고 나서 뭐 유영재 아나운서랑 딱 다시 재결합하고 막 그 집에 뭐 신혼집에 막 그 뭡니까? 카메라 같은 거 해서 막 부부 예능을 찍었었단 말이죠. 그렇죠. 만남에서 재혼 신혼여행까지도 다 사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봤던 팬들도 좀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뭐 그 사이에 뭐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때 그게 바로 그 전조 증상이었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지금 유영재의 사생활 논란까지 불거졌죠. 겉으로 이제 내세운 원인은 성격 차이라고 뒀는데 정말로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추측이나 억측보다는 이제 각자 걷기로 한 만큼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한 만큼 응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도로 위 얍삽이들. 예, 얍삽. 자, 도로 위에서 아주 그냥 얄밉게 구는 운전자들 특집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꽉 막힌 도로. 저 앞에 가던 저 흰색 차. 공사 중인 갓길로 가는데 드럼통이 쓰러져도 그냥 밟고 그냥 우르르 하면서 마치 서부 영화처럼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저렇게 우잉 가버리는데요. 저기 괜히 막아놨겠습니까? 저기로 다니지 말라는 건데 그렇게 정 급하면 어제 출발하든가.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 영상이 지난 6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겁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도로가 좀 막히고 있었고 앞에 신호까지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게시글을 올린 사람 앞에서 저렇게 도로를 막아놓은 드럼통을 밀어버리고 공사 중인 구역으로 가는 차가 딱 찍힌 겁니다. 사실 이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도로교통법 위반을 떠났어요. 예. 공사 중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저기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저렇게 가다가 만약에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신호까지도 무시하고 저렇게 갔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왼쪽 좌회전 차선에 한 택시가 저렇게 들어옵니다. 자, 잠시 후 말이죠. 신호대기 중에 파란불 딱 들어오죠. 자, 오른쪽에 있던 차들 줄줄이 직선 앞으로 가죠. 그때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으로 슝 끼어들기 깜빡이 켜고 나도 들어갈래 끼어들기 시도 택시 탓에 자, 급정거 설마 뒤에 차가 박는 건 아니겠죠? 괜찮아. 박았어. 뒤에 꽝 했어. 아이고 또 꽝 했어. 자, 그런데도 택시는 이 원인 제공한 택시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 난 몰라 하듯 전에 슝 가버립니다. 진짜 박 변호사님 너무 얍삽하다. 얍삽하다. 자, 택시가 좌회전 차선을 받고 있었죠. 신호를 받고 있었는데 직진 차선으로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급정거하는 상황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진행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얍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난폭운전이 되게 가능하냐 이 부분이 좀 문제될 수 있는데 문제는 난폭운전은 어떤 위반을 반복적으로 쭉쭉 해야 됩니다. 중앙선 침범 반복, 과속 반복, 끼어들기 반복 이런 해야 되는데 한 차례 지금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항상 앞차 뒤차는 안 돼. 그 말 하지 마. 유지를 해야 돼. 그 말 하면 욕 먹어. 그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앞뒤 차량의 문제라고 보고 분명히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은 저 얍삽한 택시가 제공한 건 맞는데 법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책임을 좀 묻기가 쉽진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글쎄요 참 상당히 아쉽습니다. 굳이 저렇게 해야 되면 아마 승객이 요구했으니까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 승객 양해를 구하고 좌회전을 받으면 좌회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큰 사고들이 연달아 사고들이 일어났으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잘못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기프티콘이 뭐라고 점점점입니다. 사방가족께서요 이메일을 주셨어요. 우리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네, 그 남자친구한테 모르고 다 쓴 기프티콘 줬다가 헤어지게 생겨서 너무 억울하다는 사연입니다. 지금 사연자는 미국에 있고요. 이 남자친구는 한국에 있는 이 장거리, 국제 장거리 커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연자가 한국 기프티콘 캡처된 거 3장을 발견한 거예요. 사연자는 미국에 있으니까 이걸 쓸 수가 없으니 그 남친 보내주면서 이거 내가 쓴 건지 안 쓴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당신 쓸 수 있으면 써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남친이 전화로 나 농락하냐,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알고 보니까 가서 쓰려고 했는데 3장이 다 이미 쓴 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도 아니고 3개를 다 사용한 걸 주냐면서 이건 날 무시한 거다, 골탕 먹이려고 이런 거냐, 노발대발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명해봐도 먹히진 않고요. 심지어 우리 서로 다른 건 알겠지만 나는 너 고쳐 써보려고 했는데 너는 너무 구제불능이야 하면서 이별까지 운운했다는 거죠. 이 남친은 심각한 일인데 사연자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입장이고요. 사연자는 미안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화내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입니다. 이 남자친구가 먼저 사건 반장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했답니다. 진짜요? 조언을 바란다는 사연입니다. 우리한테 물어보자고 했대요? 예, 그러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헤드업 타임 유튜브 G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여자친구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지열 씨, 자기 좀 무섭다.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너 혹시 분노 조절 이런 거 잘 안 되고 그러니? 야, 이거 완전 나 한국에 있었으면 나 딱이라도 때리는 분위기야 이거. 내가 분명 얘기했잖아. 자기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다고. 내가 너 골탕 먹이려고 무슨 영화를 누린다고. 어머, 진짜 별꼴이야. 동그라미. 예. 자,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 남자친구. 뭐? 별꼴? 내가 오늘 얼마나 개망신 당했는 줄 알아? 야, 거래처 사람들 만나서 내가 호기롭게 그냥 커피 쏜다고 딱 이렇게 뽑아 들었는데 내가 진짜 100번 양보해서 하나만 몰라. 무려 3개를 줬는데 그게 다 꽝이면 이건 진짜 시쳇말로 매기려는 거 아니냐? 상이 네가 날 얼마나 무섭게 보면 이러겠어. X입니다. 제가 이 반응을 보고 놀란 것이 저희가 이제 이 사전에 투표를 했거든요. 그 결과랑 좀 달랐어요. 자, 일단 박 변호사님.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모티콘 이거 사용할 줄 죄송합니다. 기프티콘이죠. 이걸 사용할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프티콘 저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고지하죠. 혹시 모르니까 사용할 때 좀 주의하거나 조심해라라고 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거 알고 하고 뭘 망신당합니까? 사면 되죠. 그냥 돈 주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여자친구가 준 거잖아요. 이걸 굳이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나? 근데 이제 다만 헤어지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지는 마시고 세상 물정을 배우시라. 기프티콘 사용 잘하세요, 그냥. 자, 이 남자친구분이 지금 라이브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사실 남자친구 편을 들 수가 없거든요. 이해가 진짜 잘 안 되는데, 근데 말을 세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건 반장 사방 가족이기 때문에 말을 세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프트콘이 뭐라고 그게 그렇게 구제불능이라서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화를 낼 정도라는 게 저는 사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다만 사건 반장을 좋아하는 가족이라면 그렇게까지 분별을 못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싶어서 혹시 요 기프트콘 사건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나 하는 게 궁금하니까 있으셨다면 좀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면 정말 궁금해서 왜냐하면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던데 내가 여러 번 봐줬다 구제불능이야 이런 걸 봐서 여자친구는 이 기프트콘 때문에 화가 났지만 남자친구는 그 전에 다른 거 가지고 화가 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프트콘만으로 정말 얘기하는 거라면 남자친구가 속이 너무 좁다. 자, 양 변호사님. 물론 사건 반장 제작진이 각색을 했겠지만 저 받은 기프티콘을 가지고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저희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이번 건 안 했습니다. 아니 받은 기프티콘을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꺼내서 쓰려고 했다는 것부터 저는 좀 뭐지? 그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꼭 각색했네. 맞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원래 내용 자체는 이자연 기자가 소개한 그 내용 그렇죠. 자체는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 자체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저도 이제 박상희 소장이랑 같은 의견인데 굳이 추가를 하자면
여자친구분의 마음 자체가 의도가 뭐였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구제불능이라는 게 뭐 조심성이 없다거나 뭐 좀 실수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정도라면 하지만 의도는 좋았기 때문에 그걸 잘못했다고 탓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 상황이면 여자친구가 나 너 같은 사람이랑 못 사귀겠어라고 얘기를 나오는 게 그게 보통의 상황 아닐까 싶고요. 한 가지 혹시 우리 사건 마냥 보시는 분들 위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저런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예. 그 기프티콘요 다른 분한테 전달할 때 본인이 받은 선물함이 들어가면 사용한 건지 안 건지 다 나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선물하세요. 그런 그렇군요. 법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가족분들도 방송 전에 투표를 받아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창 분위기랑 또 약간 달랐습니다. 56%가 주는 사람이 확인했어야죠 하셨고요. 44%는 미리 말했잖아요. 받을 사람이 확인하고 썼어야죠 하셨는데 이 실시간 댓글도 좀 전해드리자면요. 콩콩이님 뭐 그런 걸로 화를 내세요 하셨고요. 이혜승님 미리 화냈는데 그렇게 화낼 일인가요? 제가 여자친구였음 제가 헤어지자고 했겠어요 아이고야. 하셨습니다. 얼빈얼짱님 헤어지세요. 제가 좋은 남자 소개해드릴게요 하셨는데 쭈박이님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면 열받긴 하죠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좋습니다.